허리 삐끗하는 분들 많죠. 우리가 보통 다칠 때 대단한 동작으로 다치는 적이 없어요. 아주 작은 거, 떨어진 볼펜 줍다가 삐끗, 허리가 조금이라도 내가 예상치 못한 동작으로 순간적으로 움직이다가 삐끗하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방법은 뭐냐면요, 안녕하세요.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스타트레인 대표 정주호입니다. 선생님, 저희 엄마가 발목이 삐끗하셨는데 이렇게 무릎이나 발목 등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어떻게 운동해야 할까요? 무릎이나 발목이 불편한 분들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기본적으로 다리가 약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은 근감소증이 일어나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난히 다리가 가늘어지면서 다리 근력을 잃게 됩니다. 다리의 근력을 잃게 된다는 것은요, 다리의 근육이 많이 감소한다는 얘기잖아요. 근육이 감소하면은요, 어떤 힘으로 걸어가게 될까요? 우리가 젊었을 때 근육이 많으면은요, 다리의 대퇴부나 종아리 같은 힘으로 걸어가게 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힘이 없으니까 근육이 아닌 우리 뼈와 관절에 의지해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전까지는 몸무게가 50kg였다면은 다리 근육의 힘으로 25kg, 관절의 힘으로 25kg을 지탱했다면은 지금은 그냥 관절 무릎의 힘으로만 50kg를 의지하니까 당연히 무릎과 발목에 고장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방법은 뭐냐면요, 무릎과 발목 주변에 있는 근육을 먼저 만드는 것이 1번 숙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릎과 발목의 관절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도 병행해야겠죠. 체중이 불어난 상체의 체중을 줄이는 것이 또 중요한 요소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요, 바로 체형 때문이에요. 어깨가 앞으로 굽었거나 거북목이면요, 아무래도 수평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바로 어깨와 등의 체형, 목의 체형을 뒤로 쭉 펴줄 수 있는 자세 교정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어머니가 무릎 관절과 발목이 아프다면은 먼저 스쿼트를 하더라도 벽이나 그다음에 의자 같은 걸 잡고서 체중감을 무릎에 싣지 말고 이 팔에도 어느 만큼 싣고 그다음에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보통 놀이터 가면은요, 거기에 손잡이 같은 걸 이렇게 쇠로 잡는 거예요. 잡고서 그 상태에서 살짝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넘어지지 않고 얼마나 안전해요. 이런 방식으로 하는 스쿼트, 사실 손잡이 잡고서 하는 방법으로 하는 런지 같은 것은요, 실제로 체중 부하가 훨씬 적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근력 운동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허리를 자주 삐끗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사실 허리 삐끗하는 분들 많죠. 우리가 보통 다칠 때 대단한 동작으로 다치는 적이 없어요. 아주 작은 거, 떨어진 볼펜 줍다가 삐끗, 치약 떨어진 거 줍다가 삐끗, 허리가 조금이라도 내가 예상치 못한 동작으로 순간적으로 움직이다가 삐끗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 내가 삐끗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좋은 방법은요, 실제로 삐끗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듣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는데요. 삐끗 연습은요, 바로 데드리프트 같은 동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데드리프트가 동작은 굉장히 크잖아요. 이런 동작을 통해서 우리가 삐끗할 수 있는 요소들을 이미 예상하고 운동을 해서 근력적으로 무게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같은 동작으로 볼펜 하나 짚는데 절대로 삐끗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허리 근력 운동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 또 다리 근력 운동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약한 허리 힘으로 무언가를 짚다 보니까 결국은 근력이 아닌 척추의 힘이 너무 가동되어서 허리가 삐끗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작은 동작이더라도, 작은 무게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덤벨이 꼭 아니더라도, 집에 있는 조그만 백을 들더라도 데드리프트의 동작을 해서 미리 삐끗할 수 있는 부위의 허리의 강화 운동을 통해서 실제로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요, 아주 사소한 일상적인 삐끗이 될 수 있는 동작에서 절대로 삐끗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고관절, 관절 안 좋은 분들을 위해서 운동을 알려주세요. 실제로 이제 고관절이 안 좋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이제 나이가 든 여성들에게 많이 일어나는데요, 퇴행성 고관절염이라고도 보통 말합니다. 우리가 사실 고관절 하면은요, 다리와 허리를 이어주는 엉덩이 뼈를 고관절이라고 보통 말하는데요, 이 고관절염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허리 디스크라든지 허리 질환, 그리고 고관절 주변에 있는 염증 같은 것들이 주로 원인이 됩니다. 보통 오랫동안 앉아있다가 일어난 경우에 아프거나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또는 고관절을 펴는 동작이라든지 접는 동작을 했을 때 역시 통증을 일으키는 분들이 많으세요. 보통 이런 경우들이 또 하나 생길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스포츠라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심하게 하거나 점프 동작을 자주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점프를 하게 되면요, 충격이 고관절이나 다리에 오게 되는데요, 우리 체중의 무려 2배에서 3배 정도가 고관절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결국 퇴행성 고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방법은요, 고관절의 주변을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또 가벼운 근력 운동을 통해서 예방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좋고요.
갑작스럽게 빠른 움직임으로 움직인다든지 일어난다든지 또는 뛴다든지 걷는다든지 하는 동작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안전에도 좋고 회복에도 좋습니다. 자, 이번엔 고관절을 강화시키고 유연성을 높여주는 고관절 스트레칭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요, 한쪽 다리를 반대쪽 무릎에다 올립니다. 자, 이 상태에서 수평을 만든 다음에요, 양손을 천천히 기대세요. 그리고 몸을 천천히 아래로 향해서 구부려 주세요. 자, 몸무게를 살짝만 얹기만 해도요, 따로 누르지 않아도 체중감이 실리기 때문에 발목에서부터 종아리, 그리고 무릎에서부터 허벅지 바깥쪽, 그리고 고관절 힙까지도 스트레칭 효과가 느껴지는 아주 좋은 유연성 강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약 10초 정도를 버틴 다음에 다시 다리를 바꿔서 번갈아서 10초를 하는 동작입니다. 다음 동작은요, 의자의 양끝을 잡은 다음에 약간 다리를 앞으로 뻗으세요. 그 상태에서 무릎으로 앞으로 나간 다음에 무릎과 허벅지 앞쪽, 그 다음에 몸통을 끝까지 올려주는 운동입니다. 자, 이 운동은요, 교각근 운동이라고 해서 브릿지 운동인데요, 이 브릿지를 통해서 실제로 고관절 주변의 유연성을 높여주는 운동입니다. 약 10초 정도를 멈춘 다음에 다시 몸을 풀어주고 다시 10초 정도를 쭉 뻗어준 상태에서 내려주고 다시 쭉 뻗어서 10초 정도를 한 다음에 제자리에 앉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기구 운동은 무서운데 그냥 맨몸 운동하면 안 되나요? 기구가 무서울 건 없죠. 기구를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죠. 기구의 사용법을 제대로 잘 배우고 기구의 원리를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대신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초보자인데 기구 사용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내 마음대로 활용하다 보면은 관절이나 근육에 파열이 있거나 또 염증이 생길 수 있거나 손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요, 오히려 맨몸 운동을 저는 더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특히 중장년 또 시니어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한 정도의 기계 운동을 많이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부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내 몸이 가동될 수 있는 범위를 스스로 확인해 가면서 내 몸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까지만 운동해 줄 수 있는 아주 쉬운 홈트 운동 또는 맨몸 운동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냥 가시려고요? 안 되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